역대급 TV 토론회의 승자는? 아내분께서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네. 딱 그 한마디. 네네. 그래서 응원 안 해주던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배우자분과 아니 어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아유. 요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 언론에도 막 나오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많이 논의를 하지 않겠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 알고 이거 계세요.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그제 처음 열렸었죠. 조금 전 화제의 장면들을 만나봤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 시청률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법정 토론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이인재,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는데 당시 시청률이 55.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제 TV 시청률이 무려 방송 3사 합계 시청률 39% 기록해서 역대 2위를 나타냈습니다. 방송사의 유튜브 생중계 조회수도 300만 회 이상이 된 건데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역대급 시청률 나온 이유, 그 의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니까 그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TV 토론이 뭐 2차, 3차 되면 조금 지금 이번에 나온 39%보다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9%이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건데 왜냐하면 19대 그때 과거에 15대 때 1997년에 했던 그 55.7% 이때는 유튜브라고 하는 즉 온라인에서의 시청률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려 300만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도 39%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층이 좀 많았던 거. 부동층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에서 한 13%가 여전히 부동층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봤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미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을 여론조사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약 30%는 나는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30%가량 그러니까 부동층과 그리고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 또 30% 합치면 전체 유권자 한 30% 정도가 TV 토론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핵심 주요 이제 그 후보자 두 사람의 지지율이 현재 뭐 물론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상당수 절반 이상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들도 이번 토론회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첫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EU 텍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후보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아리백 그리고 EU 텍소노미를 둘러싸고 토론회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리백도 모른다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리백도 모르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전환위원장은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역시 탄소 중립 정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범여권 인사로 불리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다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아리백 EU 텍소노미는 국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리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앞뒤 없이 물은 것은 다수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SNS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신문이나 방송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저도 아리백을 몰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아리백도 모르느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고요. 조정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 퀴즈냐 이런 반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과 또 이현종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요? 그럴까요? EU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네. 이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제 관련된 부분에 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회사를 경영하신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예. 아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사용 전력,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력을 사용하는데 그 전력을 다 100%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 세계 300개 기업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하고 구글은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은 아예 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없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지금 SK 6개 계열사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2021년 7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8개 기업이 여기에 동참해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출이나 수입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 있어서 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모를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저는 인지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 질문이 뜬금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 짧은 시간 안에 그 지도자가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하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모르셨으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뭐 일반 국민이 모르니까 대선 후보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경제를 앞으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을지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거 아리백이 뭔지. 이게 리백이라고 그러더만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리백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뭐 신문사들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이제 뉴스를 접하는 같은데 거기 있는 기자들이나 저희 그러니까 담당 논설위원은 알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산업 쪽 하는 논설위원들. 예.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이야기죠. 최근에 나온 이제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원전 문제가 쟁점이 돼서 뭐 신문에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또 이걸 모른다고 해서 국가 미래를 논의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뭐 당연히 앞으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청약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몰랐는데 이번에도 좀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학습을 빨리빨리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TV 토론이란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알냐 모르냐 이거보다는 좀 이미지로 상당히 이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라면 어떤 토론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예전에 보면 갑작스럽게 버스값 얼마인지 아세요? 쌀값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묻는 이제 TV 토론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조금 곤경에 빠뜨리겠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몰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뭐 다음번 토론에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RE100 그리고 EU 텍소노미를 둘러싼 후보 간의 신경전은 토론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신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거의 이런 반응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하종태 기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대선 후보도 의견이 갈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두 패널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제가 얘기하면 판정 내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두 대선 후보 얘기 둘 다 뭐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는 물론 상대 후보와의 어떤 그 토론이 서로 뭐 말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유권자 국민들과 토론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다, 좀 잘 생소한 용어다 그러면은 일단 질문하는 사람부터가 이러이런 거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게 그게 예의다. 저는 그게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은 유권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좀 미리 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용어들이 사실은 뭐 그때 그 예를 들면 뭐 경제부 담당 출입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알고 많이 논의가 된 개념이기도 해요. 개념이기도 한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저는 잘한 측면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고 뭐 EU 텍소노미도 그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 모르는 거를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미리 한번 공부가 다 스크린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패널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첫 TV 토론회 성적표를 두고 각 당은 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좀 미래 비전을 좀 경쟁하는 토론으로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좀 만들었던 심상정이 하드캐리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토론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심상정이 있어서 좀 토론다운 토론이 됐다. 저는 일단 두 후보에 대해서 일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 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대량 난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호장성세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각 캠프 자신들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승자가 과연 누굴까요? 글쎄 이게 참 다들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상정 그다음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는 이미 몇 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대선 네. TV 토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뭐 재수 삼수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가 좀 다르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또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제 좀 조마조마한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토론이 아니었나. 좀 뭐 비겁한 평가 같습니다만 그렇게밖에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예전 토론회부터 이분이 이제 검사 생활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잘 모를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외교안보 면이나 이런 데서 좀 단호하게 입장들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돋보였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지로 볼 때는 좀 굉장히 딱딱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 같은 것들이 원래 토론 잘하면서 웃고 이렇게 리드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좀 못했다. 그리고 또 너무 아시는 게 많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문제가 된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토론은 결국 우승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좀 비겁하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무승부였다 이런 얘기인데 최재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무승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누구를 지적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현종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꼭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예. 그 부분을 본인이 빨리 보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검사만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있어요. 의혹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언제 청약통장 그 점수 문제도 그래요. 그게 뭐 예. 단순히 그걸 물어볼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약통장 지난번에 실수해가지고 논란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아리백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약통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약간 상이한 내용이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딱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더 사이다 발언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약간 좀 보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평가겠죠. 결국 앞으로 진행될 2차 TV 토론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명의 후보들은 사흘 뒤인 8일 한국기자협회가 제안한 사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슈들이 있죠.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 공무원 불법 동원 논란 저희가 첫 번째 한랭킹에 다뤘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논란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7시간 통화 녹취 아주 일부분이 심상정 의원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인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그런 사건 관련된 의혹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동대 기자. 예. 이 이슈를 2차 토론을 위해서 아껴놓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네거티브 이슈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꺼내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저게 네거티브 이슈다.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묻지마 의혹으로, 그러니까 아닌 말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 3가지, 그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 동원 논란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 논란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3가지는 이미 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새롭게 제기된 그런 의혹 비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전혀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 제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를 한 1년 넘게 했죠. 15개월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가 대부분 정치권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5개월 했지만 아직 기소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반대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은 현재 수사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거니까 수사까지 들어간 거를 그냥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저는 몰아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지금 허위로 실제로 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네거티브가 아닌데 왜 그러면은 1차 토론에서 안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1차 토론이 2시간뿐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정책 토론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비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지. 다음에도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2차 TV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